이번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벗겨지는 소파나 식탁 의자를 구입했는데 온단이 마구 벗겨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소비자 분쟁이 의외로 많은 품목이 소파나 식탁 의자라고 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그 원단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 현장에서 약 45년간 일을 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러는 용어 자체는 나는 여기서 보고 느낀 것만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어도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소파는 없고 식탁 의자가 들어있는데 때나 마찬가지예요. 소파도 역시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든가 이렇게 여기 소 안쪽 가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4년에서 7년 되면 거의 다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밑에 밴드로 된 거는 2, 3년 만에 터지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내자, PU 내자입니다. 이렇게 벗겨지죠, 이거. PU 내자. 내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U 내자, PVC 내자. 크게 분류하자면 그렇게 돼요. 그 중에 하나인 PU 내자가 촉감은 좋은데 처음에 또 스크래치도 잘 안 나요. 물성이 단단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원단 제조 일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막 작아요.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천연 가죽이에요. 이거 천연 가죽, 저쪽이 천연 가죽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벗겨지는 거 살짝 뭐 7,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신 거고, 면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벗겨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래 쓰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이런 면피 소가죽 면피에다가 PU 폴리우레탄이라는 물질을 이런 식으로 입히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벗겨져요. 보글보글 막 벗겨진다. 천연 면피 가죽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자만 다 벗겨지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건 PVC 내자예요. 이거는 국산이고 여기 약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이건 몇 년 됐다고요? 요거는 약 10년 전후. 이건 천연 가죽이고. 예, 천연 가죽. 이건 인조 가죽이고. 인조 가죽. 인조 PVC 내자죠. 요거가 거의 25년 된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용했던 거니까 어떤 분이 저 수지 상현리 개발할 때 그쪽으로 이사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갖다 쓰려면 쓰라고 해서 미싱 의자나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98년도인가 했던 건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동남아에서 들어온 재생 PVC입니다. 얘도 꽤 오래 사용한 것 같은데 누가 문 앞에 놓고 간 거라서는 상태가 좋아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미싱 할 때 쓰는 의자로 쓰려고 들여놨던 건데 이렇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PVC 내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내자라고 해서 다 잘 벗겨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걸 설명드렸고요. 이쪽을 한번 보시죠. 이쪽을 보시면 요게 지금 소 안쪽 가죽 내피, 이것도 분명히 천연 가죽입니다. 천연 가죽. 예전에 어떤 분이 마구 벗겨지니까 이게 고객하고 대국내 가구회사 큰 회사하고 소송이 붙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들리는 소문이지만 가구 회사가 이겼대요. 천연 가죽 맞다. 단지 올라가는 물질이 뭐고 어느 표층이 왜 피냐 내 피냐에 따라 이건 다를 수 있는데 천연 가죽은 맞죠. 소가죽으로 만들었으니. 여러 가지예요. 천연 가죽은 이렇게 가죽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섬유질 이런 부스러기를 모아서 다른 화학 약품하고 이렇게 섞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노을 가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노을 가죽이라는 거는 구부릴 수가 없어요. 워낙 단단하니까. 그래서 놀로 말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놀로 말려있다 해서 노을 가죽. 이런 거는 보통 식탁 의자나 이런 데 보시면 가에 미싱으로 단단한 미싱으로 쭉 박아놓은 게 있어요. 구부러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얇은데 그런 식으로 내자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가죽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면피입니다. 이게 면피, 이것도 면피, 이게 다 면피, 이것도 면피. 지금 여기는 이태리 가죽인가요? 요거 이태리 가죽입니다. 요것도 이태리, 요거 이태리, 또 이것도 이태리. 이태리 가죽의 종류가 많아요. 다 품질이 똑같은 게 아닌가요? 약간씩 다르죠. 이태리 가죽 중에 이제 내추럴 가죽이라고, 이게 그나마 좀 비싼 거고요. 이쪽 것도 이제 약간 비싼 거고, 또 그 아래 거. 그리고 이건 국산. 예전에는 한 15년, 20년 전에는요, 국산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 국내의 공장들이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가죽도 많이 공장이 없어졌어요. 또 오염유해 폐기물 단속도 있고, 그래서 거의 들어오는 게 모던용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모던 소파나 식탁에 쓰는 용도로 들어오는 거는 이태리츠가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국산 거의 없습니다. 품질이, 그리고 몇 가지만 빼놓고는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면피에는 흉터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우리 이제 샘플인데, 흉터. 여기도 흉터, 저기도 흉터. 왜 흉터라고 써놓으신 건가요? 천연 가죽에는 흉터가 있어요. 천연 가죽에는 흉터나 그 벌레 물린데, 내지는 뭐 이 피부병 앓은 거 이런 게 약간 커지면 그 자국이 남는데, 그런 흉터나 또 이 손은 특히 목 부분에, 이 어깨부터 목 부분에 주름이 많아요. 우리가 소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 주름이 쫙 드러납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깜빡하고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잊지 말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만에 하나 안 했다가 어떤 조그마한 흉터가 있죠. 고객분들이 이걸 딱 지적을 하셨어요. 안 해주고는 못 베깁니다. 거의 제 경험상 그게 원래 천연가죽 A급에는 거의 그런 게 조금씩 흉터가 있는데, 그걸 지적을 하면 안 해주고는 못 베깁니다. 차라리 없게 이런 식으로, 여기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내피, 이게 기계로 색을 쫙 입힌 거예요. 어떤 걸쭉한 물질을 생산 라인 기계 설비 갖춰진 데다가 이 가죽 원피 얇게 킨 거를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열 처리가 되면서 필름처럼 쫙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흉터도 싹 가려져요. 면피에다가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엠보더 찍어요. 그럼 전혀 흉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안 좋은데, 흉터가 있는 부분 가려 적당한 빠데나 뭐 매꿈이라고 그러죠. 이거 매꿈 해놓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면피에다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끈한 이 물질을 올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올려요? 그렇게 올려서 생산하면 되잖아요. 면피에다가 저런 매끈한 물질을 여기다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흉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가구점이나 일반 가죽을 다뤄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A급 가죽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리고 가죽 위에 이런 매끈한 물질이 올라가는 거는, 그게 뭐냐면 주로 올라가는 게 PVC 계열의 물질이나 폴리우레탄, 마구 벗겨지는, 부슬부슬 벗겨지는 거 있죠. 폴리우레탄, PU라고 하는데, 그런 계열의 물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 물질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옛날에 그 흡기 방식,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서 하는 거 있죠. 분사 방식. 무드질에 땡기고 막 이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색을 입힌 가죽보다 수명이 이게 짧아요. 면피에다가 이렇게 색을 입혀놔도 그게 훨씬 짧아요. 제 경험상 보면 보통 8년에서 13년이에요. 근데 이런 염색 가죽은 경험상 그걸 보면 보통 15년에서 25년을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환경에 따라 다르죠. 요거는 삭지 않는 물질들이 화공약품이나 이런 게 최대한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껴서 쓰면 굉장히 오래 가죠. 근데 여기에 색을 입힐 때는 어떤 화학물질이나 접착
접착제 같은 게 들어가죠. 근데 이 접착제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약해지면서 겉으로 배 나와요. 녹으면서. 그래가지고 한 13년 정도 지나면 웬만한 이런 면피에다가 이걸 입혀놓으면 끈적끈적 하면서 여름에 축축한 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게 그런 가죽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것까지 참 아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무조건 면피가 좋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이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를 들어보시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천연 가죽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수술 자국이에요. 수술 자국. 딱 봐도 수술 자국처럼 보이네요. 여기 이탈리아라고 써져 있죠. 이태리 쪽 뭐에서 그런 거 관계가 있는 데서 만든 건데, 네. 요렇게 보시면 수술 자국. 소가 수술을 엄청 크게, 왜 이렇게 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흉터 있죠. 요거 허연 거. 네. 요게 뒤쪽으로 여기도 흉터 있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흉터 있고. 흉터가 많네요. 많아요. 근데 요걸 소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잘 표가 안 납니다. 조금 덜 나요. 요런 부분이 이렇게 된 거. 네. 요런 부분이 소파에 사용을 하면 이게 잘 몰라요. 이렇게 느슨하게 있으면. 그죠? 거의 안 보여요. 이 부분인데. 네. 근데 이걸 식탁 의자에 사용을 하게 되면 쭉 당겨서 작업을 하게 되죠. 식탁 의자는. 네. 그럼 그대로 드러나요. 사방에서 확 당기면 이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식탁 의자에 이런 천연 가죽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구입하는 가구점에서 판매하는 게 거의 기계로 어떤 걸쭉한 물질을 쫙 여처리하면서 입혀버리는, 완타처럼 입혀버리는 그런 가죽이 많고, 또 일정 시간이 되면 막 부슬부슬 벗겨지죠. 그래서 식탁 의자에 유달리 그런 가죽이 많고 많이 쓰는 이유가, 이 흠집 가지고 고객분들이 트집을 잡으면 베개낼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사전에 설명해도 한번 지적을 딱 하시면 바꿔줘야 돼요. 그런 실정이에요. 이제 흉터는 우리가 이렇게 가죽을 써보면, 아주 오래 썼던 거 흉터 있는 부분을 보면요, 가죽 소를 도축할 때 생긴 칼자국은 찢어져요. 이게 어떤 보강 작업을 해도 찢어지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아무런 흉터는요 더 단단해요. 거기가 찢어지지는 않아요. 절대. 더 단단합니다. 주변이 나갔으면 나가지. 그리고 아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가죽 명칭에 관한 것인데, 소가죽은 물론 천연 가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자는 여기 있지만, 내자는 이거는 뭐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거니까, 천연 가죽 중에 면피 또 내피. 그러니까 면피는 외피죠, 바깥쪽, 겉쪽. 그리고 내피는 안쪽.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요. 두 가지로.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외피, 그 면피라고 하죠. 면피를 가지고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명칭이 따라 붙어요. 통가죽, 통으로 만들었다 해서 통가죽, 물소가죽 같은 경우에 많죠. 참고로 물소가죽은 이게 얇게 가공을 하면요, 일반 이렇게 소처럼 우리가 일반 한우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황소요. 이거 황소처럼 이렇게 질긴 게 아니고 좀 약해요, 물소는. 그래서 얇게 가공을 하면 바로 찢어지기 때문에 얇게 가공을 하지 않고 약간 두껍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꺼워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네. 얇게 하면 우리가 잘라보면 알아요. 재단할 때 이렇게 잘라보면 물소는 우선 칡뿌리 자르듯이 슥 잘려요. 그리고 황소가죽 이거는 뭐랄까, 원단, 천 같은 거를 면도칼로 자를 때 약간 딱딱하면 잘 안 나가죠. 약간 질긴 느낌,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면피를 가공하는 거에서 통가죽, 또 라타 가죽, 피그먼트 가죽, 또 이제 거기에 스플리트 가죽, 뭐 필름 밑은 거 같은 거. 여기는 스플리트
플라스트 가죽 중에는 내피도 있어요. 또 면피에다 그걸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필름 같은 걸 입혀놓은 그거를 갖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명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고급으로 말하는 면피야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라파 가죽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른 것도 내나 그런 식입니다. 그 라파 가죽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저 미국의 라파라는 어느 지역명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냥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그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가죽을. 근데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촉감이 좋대요. 뛰어나고. 근데 나중에 사냥으로 이제 다 수요가 안 되니까 양도 쓰고 염소도 쓰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도 이제 중간에 1990 몇 년대인가 그게 완전히 또 문을 닫았대요. 타산을 못 맞출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공정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반 황소를 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걸 라파 가죽이라고 명칭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파 가죽 중에서도 품질이 좀 좋은 게 있고 뭐 고급 승용차에는 좀 좋은 걸 쓰겠죠. 그렇지 않고 좀 덜한 거에는 그렇게 좋은 걸 써버리면 이놈이 승용차 값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싼 걸 써야 맞는 거고 그게 경제 이론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저가에는 저가를 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라파 가죽 중에서도 그렇게 품질이 다양하듯이 뭐 피그먼트나 내추럴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품질이 달라요. 면피에서도 다 같은 면피가 아니에요. 품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한 건데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는 것 같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가나 인건비 모든 게 그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조그만 뭐 의자 하나 만드는데 좋은 원단을 써서 비싸냐, 소파를 하는데 좋은 원단을 써서 비싸냐 그러는데요.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공인 부분이 상당히 커요. 물론 아주 좋은 A급 가죽을 쓰면 공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지만 일반적인 저가의 가죽을 썼을 때는 공인 부분이 훨씬 높아요. 그건 뭐 기계로 만드는 원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현실적으로 물가 대비 이게 그렇다는 얘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잠깐만요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가죽, 소파, 방석 같은 부분, 또 이렇게 이제 사람 살 안 닿는 이런 부분은 내자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가 절감 때문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좀 이 얘기 주제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긴 한데. 주변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소파 공장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 가죽이나 부자재 납품하는 사장님도 수시로 오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요즘 공장이 어떠냐 항상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이제 일상화된 거니까 인사 삼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공장은 어떠냐, 마진 좀 어떤데. 물어보면 150에서 판매 단가가 150에서 200만 원짜리를 판매할 때 그 소파가 이걸 만드는 사장님한테 떨어지는 마진이 딱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대요. 믿어지시나요? 거의 남는 게 거의 없죠. 그러면 몇 사람이 투입이 돼서 하루에 몇 조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니까 보통 4사람에서 5명이 일을 한대요. 사장까지 합쳐서. 그래가지고 생산나는 게 3조에서 4조. 하루에요?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씩 잡아도 30만 원에서 4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빼고 못 빼고 나중에 불량 난 거 빼고 어쩌고 이러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만드는 분들이 내가 그분들 뭐 대변하는 건 아닌데 다 맨날 들은 얘기니까 여기 좋은 재료 쓰고 여기 좋은 재료 쓰고 해가지고 100얼마에 판매한다 그러면 아예 놀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실정이니까 그거를 너무 이렇게 다 사실 게 아니고 원래 요거는 요런 실정이다. 요즘 물가 대비. 그걸 아셨으면 해서 이 영상 말씀드려보고 그런 거죠. 또 요런 소파를 청가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니폼이나 청가리.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답하죠. 이렇게 이제 보면 아니까 이런 정도의 소파는 새로 구입하시는 게 저렴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오해하실까봐 그것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쪽에서 마진율이 그렇게 적게 해서 만든 소파가 한 조, 2조 이렇게 주문받아서 리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가가 전혀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식탁 의자 한두 개를 리폼한다든가 소파 이렇게 저가 소파를 리폼한다든가 이러면 가격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파나 식탁 의자를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바닥이 푹 꺼지는 거죠. 그 꺼지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또 꺼지지 않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